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을 운영을 하다 보면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제 또 이렇게 골치가 아픈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특히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거나 또 뭐 경영난으로 관리비를 밀리게 되면은 소유자한테 또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가기도 하죠.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소유자가 무조건 대신 내야 하는지 이런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소유자의 관리비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건물의 공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어도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유지비나 건물 청소비, 경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을 됩니다. 또 소독비나 화재보험료처럼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도 공용부분 관리비로 분류가 되죠. 이런 비용들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건물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런 공용부분 관리비를 연체를 했다면 소유자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리단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리비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죠. 전유 부분의 전기료나 수도료, 가스 사용료처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법원에서도 임차인이 미납한 개별 전기료나 수도료는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나 수도는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에 어떤 항목이 공용부분 관리비이고 또 어떤 것이 개별 사용료인지 구분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원칙들은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만약 규약에서 소유자가 임차인의 모든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개별 사용료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연대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일부 건물에서는 소유자의 연대 책임을 최소화하는 규약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 5%의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높은 연체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규약에 연체료 조항이 없는데도 과도한 연체료를 청구를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의 연체료까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이 규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부 관리규약에서는 연체료에 대한 소유자의 연대 책임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규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료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